우리 삶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말은 고요하고 분위기는 한가한데 정작 일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순간입니다. 윗자리는 여유로워 보이고 아랫자리는 분주한데 결과는 늘 제자리에 머뭅니다. 그때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위임이 곧 효율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나누고 결정을 맡기며 현장은 알아서 돌아가게 두는 것이 현대적인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책임은 흐려지고 판단은 분산되며 결과에 대한 중심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장면을 매우 엄하게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는 실을 읊고 바둑에 몰두하며 정무를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차를 대단히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이 공허해지는 순간은 일손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책임의 주인이 사라질 때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실행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의 직접성이었습니다. 목민관이 핵심 결정을 스스로 다루지 않고 하급에게 일괄위임하면 행정은 겉으로만 움직이고 실제 성과는 남지 않는다고 경계했습니다. 실행은 지도자의 주의와 시간과 판단이 실제로 투입될 때에만 비로소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위임을 부정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직접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를 좌우하는 일만큼은 누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하는지, 왜 지도자의 손을 떠난 결정은 힘을 잃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정약용이 핵심 업무를 직접 보고받고 직접 결정하는 구조를 강조했는지, 그리고 이 원칙이 오늘 우리의 조직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려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구조를 탓합니다. 인력이 부족했고 절차가 복잡했으며 보고가 늦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문제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자리에 결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위임과 방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일을 나누는 것은 필요하지만 책임까지 나누는 순간 행정은 공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사안을 목민관이 직접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보고가 오가도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경계했습니다. 위임이 반복되면 아랫사람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정의 기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선택만 남고 책임질 수 없는 판단은 계속 미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은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성과는 쌓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실행은 일의 양이 아니라 책임의 위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누가 최종 판단을 하는가? 누가 결과를 감당하는가? 이 중심이 분명할 때 비로소 위임은 효율이 됩니다. 실행은 말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정교해도, 지시가 아무리 분명해도 지도자의 주의와 시간이 실제로 투입되지 않으면 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심 업무를 보고만 받고 넘기는 순간 그 일은 조직의 우선순위에서 조용히 밀려난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말이 아니라 관심의 배치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가 직접 묻고 직접 판단하며 결과를 끝까지 확인하는 일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반대로 보고서만 오가고 결정이 지연되면 현장은 곧바로 알아챕니다. 이 일은 지금 급하지 않다는 신호를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붙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결과를 좌우하는 일만큼은 지도자의 손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받고 직접 결정하며 직접 책임지는 구조가 서 있을 때 위임은 비로소 효율이 됩니다. 핵심이 분명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주의와 시간이 투입된 실행은 말보다 빠르게 기준을 만듭니다. 아랫사람은 지도자의 일정과 질문에서 방향을 잃습니다.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 무엇을 끝까지 확인하는지, 그 신호가 쌓일수록 조직의 판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실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집중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에 주의를 모으고 시간을 배치하며 판단을 직접 내리는 것.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실행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남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판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 책임지는가를 봅니다. 결과가 좋을 때보다 결과가 어긋났을 때 누가 앞에 서는지가 신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장면에서 책임의 위치가 분명하면 사람들은 다음 판단에도 기꺼이 힘을 보탭니다. 정약용은 행정의 신뢰가 세워지는 지점을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목민관이 핵심 결정을 직접 내리고 그 결과를 회피하지 않을 때 행정은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이 위임되어도 책임까지 흩어지지 않아야 실행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책임의 직접성이 사라지면 조직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보고는 늘어나지만 결론은 늦어지고 회의는 많아지지만 결정은 미뤄집니다. 아랫사람은 안전한 선택만 고르고 문제의 핵심은 다음 회의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일은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신뢰는 조금씩 타락합니다. 반대로 책임의 중심이 분명한 조직에서는 말이 줄어듭니다. 누가 최종 판단을 하는지, 누가 결과를 감당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은 결정의 기준을 이해하고 판단의 맥락을 공유합니다. 이때 위임은 떠넘김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정약용은 책임을 짊어지는 태도가 사람을 무겁게 만든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를 가볍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중심이 분명할수록 사람들은 불필요한 눈치를 덜 보고 자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직접성은 조직을 조이는 장치가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축입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일에서 지도자가 앞에 서는 순간 신뢰는 설명 없이 생깁니다. 말보다 먼저 행동이 보이고 변명보다 먼저 책임이 보일 때 사람들은 그 판단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정약용이 말한 실행의 지속성은 바로 이 신뢰에서 나옵니다. 책임을 직접 지는 구조가 서면 실패 역시 자산이 됩니다. 누가 무엇을 고쳤는지가 분명해지고 다음 판단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 반복 속에서 행정은 공허해지지 않고 조직은 결과를 남깁니다. 정약용이 남긴 경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실을 읊고 바둑에 몰두하며 정무를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자는 대단히 불가하다는 말은 게으름을 꾸짖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비운 태도를 경계한 말이었습니다. 실행은 구호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주의와 시간, 판단이 실제로 투입될 때에만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좌우하는 일만큼은 직접 보고받고 직접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조직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계속 미루고 핵심 결정을 남의 판단에 맡길수록 삶은 내 것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서는 순간 실행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